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그러니까 중1 학생이 기술과정 요점 정리라고 본인이 해온 걸 추가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시스템, 어떤 틀,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자본도 투입하고 어떤 자본도 투입하고 아니면 인력도 투입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들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준비. 공장이 있어야 되고 물건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생산할 수 있는 재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류 준비를 해서 회사 설립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투입이 다 끝나면 이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 과정을 겪죠. 그래서 주어진 목적,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자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생산 결과물을 산출하죠. 결과물을 산출을 해서 이게 산출은 임산부 할 때 산이고 출 나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죠. 산출을 하면 판매를 해서 결과물 사용으로 소비자가 사용을 해서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면 그 사용을 한 다음에 다시 이 평가가 있어요. 사용하는 평가. 이 평가 변화로 인해서 다시 이 투입에 영향을 미치죠. 이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이 결과물을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는 욕구를 피드백으로 하죠. 그래서 다시 또 투입하고 과정을 통해서 산출하고 투과산영 P. 앞 글자를 외우면 뭐라고요? 투과한다. 산영 P. 투과산영 P. 투과산영 P. 사냥의 P. 산의 양이 있다면 산영 P. 투과산영 P.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자, 기술의 영역에는 어떤 범위가 있느냐. 제조. 이 농업, 광업은 1차 산업이라고, 제조업은 2차 산업이라고, 2차 산업. 이 제조업, 재료를 통해서 가공, 공장에서 만들어서, 힘을 가해서 만들어서, 어떤 거를 만드는 활동, 수단이나 활동을 제조기술이라고 하고, 기술이니까, 이제 수단이죠, 수단. 기술이니까 활동이고, 수단과 활동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아파트나 다리를 만드는 구조물, 그걸 구조물이라고 하네요. 그것도 기술이니까 수단이나 활동.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고, 수송은 이제 운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기술, 운송기술. 그래서 물건을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기술이죠. 그다음에 생명기술은, DNA, 생명체의 변형. 그죠?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이겠죠. 또 이것도 활동이나 기술, 생산. 생명체를 변형. 생명기술, DNA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명체를 변형시킨다. 접해가지고 합성하는 물건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그럼 컴퓨터 기술 이런 거요. 그리고 정보를 가공하고 모으죠. 수집.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가공하고, 수집, 가공, 생산하죠. 다른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활동, 정보통신 기술도 인터넷 활용하는 기술, 정보통신 활용 기술, 자격증도 있고 그렇죠. 자,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순서까지도 기억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확인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그죠? 그 다음에 확인, 해결 아이디어. 그죠? 아이디어. 그럼 뭐라죠? 확인, 아이디어. 확창, 확인. 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이 정보에서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겁니다. 현재의 정보. 왜 그러냐면, 정보를 수집 안 하게 되면, 다른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새로 아이디어를 낸다고 문제가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창출하죠. 창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적당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선정하죠. 창출하고 선정해서 그럼 그죠? 아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이런 거네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그죠? 경제성이 있는지,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니까. 제작할 수 있는지, 제작 가능성이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네요. 경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정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야죠, 물건을. 구체화시켜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물건을 만들면 그 만든 물건으로 사용해보는 걸 실행하는 거죠. 행. 선구. 선정하고 구체화시키고, 선구. 그죠? 화가 선구, 행, 실행.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해보네요. 그러면 선구, 행, 화가선, 구행평, 행평, 평가. 이렇게 확아선, 구행평. 이렇게 외워야 되네요. 확인하고, 아이디어 자고, 선정하고,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 행해본 다음에 평가. 화가선, 구행평. 자, 발명의 특징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죠. 최적의 아이디어로 가지고 발명한다는 거죠. 새로운 없는 걸 만드는 건 발명. 물건을 만들면 발명. 새로운 걸, 없는 걸 찾아내면 발견. 그렇죠? 발견. 진리를 발견했다. 이거는 물건을 발명했다. 창의성, 새롭다는 거죠. 새롭고 가치 있는 거. 창조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쓸 수 있다. 경제적으로,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창의성, 여기 실용성, 경제성, 제작 가능성. 그러면 여기다 발명을 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제작 가능성. 이게 최적의 아이디어죠. 제작 가능성. 이렇게 경제적으로 실용적이지만 못 만들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은 발명의 특징이고, 그쵸? 그랬을 때 요 세 가지는 최적 아이디어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최적 아이디어가 창의적이잖아요. 아이디어의 세 가지는 이렇게 실용성, 경제성, 제작 가능성. 발명의 세 가지는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이렇게 됩니다. 자, 또 다시 보시면 산업재산권, 재산권은 산업을 하면서 재산의 가치로 인정해주는 게 지식재산, 생각하는 거, 물건이 아니지만 창작활동으로 글, 음악, 글, 음악, 그림, 그죠? 그림, 그리고 아이디어, 이렇게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창작물에 대한 자기가 내 거다, 권리. 자, 산업재산권은 산업 속에서 산업을 하면서 1차 산업, 2차 산업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건데 그 종류가 이렇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허권은 특별히 허가합니다.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최초기 때문에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남들은 이 사람한테 허가 받고 써야 돼요. 특허권을 내가 있으면 나한테 허가 받고 특허료를 나한테 주고 사용해야 돼요. 남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실용신안권 실제 사용할 때 고안을 했다고 새롭게 최초로 있는데 이미 발견됐긴 했는데 이걸 개선했어요. 추가로. 자, 다시 보세요.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하고 개선했어요. 그래서 10년이에요, 10년. 이거는 20년이고. 자, 물건의 형태, 디자인도 보고 봤죠? 형태, 모양, 색채, 이렇게. 이렇게 특이한.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이 사람을 넘어가다. 삼성 상표, 이게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옆으로 오른쪽으로 터치해서 미는 거, 이런 것도 디자인으로 칩니다. 형상, 모양, 색채를 가지고, 이것도 15년이네요. 이게 더 세네요, 디자인이. 실용신안권보다. 이거는 개선한 거고, 이건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완전히 지금까지 없었던 최초니까 이건 20년이고, 이건 새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은 15년. 이거는 20년. 이거는 10년이었죠. 요것도 10년이네. 상표권, 상호, 삼성, 이렇게 이름. 마크, 상호는 삼성, 그죠? 상호, 삼성, 이름, 그죠? 상호는 LG, 마크도 이렇게 모양새가 있죠. 그 모양새 권리, 10년마다 갱신 가능하다. 이제 갱신은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새롭게. 10년. 자,
성장기의 키와 몸무게, 성장기에 키와 몸무게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죠. 남자애들, 여자애들. 2차 성징, 이제 1차 성징, 2차 성징은 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 여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렇죠? 그러면 2차 성징이라는 거죠. 청소년의 사고, 생각 발달, 지적 능력, 사고, 사상, 생각, 똑같아요. 지식 능력, 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사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수준이 향상된다. 깊어진다. 그래서 추상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추상적 사고는 우정이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물이나 현상. 그죠? 가설적 사고. 가설은 임시로 설명해요. 임시로 이러면 어떨까 하고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가능성을 고민해보고 고민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게 고려거든요. 가장 적절한 답을 찾죠. 이상주의적 사고는 나의 꿈을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이상적인 게 있으면 하는 특징, 꿈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 또 자기 중심이죠. 어리니까 자기중심. 이게 맞아요. 당연한 어린이가 아니라 이렇게 커가야지, 처음에는. 상상의 관중. 자신이 무대에 있는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지세요. 개인적 우화. 자신은 남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남들은 사고 나도 나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요거 개인적 우화는 저도 여기서 배웠네요. 개인적 우화라고 하나요? 자, 자아정체감은 자아는 나고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억정하는 거를 자기가 정의를 내려요. 남도 내겠지만 자기가 하면 남이 보는 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자아정체감이에요. 자아정체감. 이게 자존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게 강합니다. 이거 갖는 거 좋습니다. 이거 먼저 형성이 돼야 발전을 하니까. 자아정체감. 자, 내가 누구인가? 저는 동아쌤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조교육하는 어떤 선생님의, 한 명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 시대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써놓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기록할 기록자로서의 역할로서 아니면 이 기록을 해나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인연이 되는 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동네 훈장입니다. 제 공부방이 서당과 비슷한데 우리 동네 훈장 동아쌤입니다.